네, 이렇게 해서 4분기 시장에 있어서 변수가 될 요인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2050선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각에서는 2046선 가리키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약 0.36%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주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주가 시장의 대안주로 좀 떠오를 수 있을지 이 여부도 함께 점검해 주실까요? 네, 공교롭게도 추석 이후에 네. 제약주들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정체되는 그 와중에 대안으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동안 제약주들은 특히 금년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수익률을 냈다는 점에서 또 제약주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사실상 가장 대중적인 섹터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더 제약주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일반 개인들이 수익률을 만회하거나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먼저 작동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건데요. 요 점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관점으로 물론 또 그와 관련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되겠죠. 일단 현황을 보게 되면 한쪽 코스피의 제약주들이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제약만 우선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제약 업종지수가 추석 이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 상태에서 약 9.3% 정도. 업종지수 9.3%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코스피도 괜찮았어요. 코스피도 약 2.7%.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죠. 4.5%. 하지만 제약업종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형 제약사, 대웅제약, 동아, ST, 종근당, 유한양행, 그리고 한민약품 같은 종목들이 아주 무더기로 동반 상승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추세 급등주들이 그 랠리를 다시 재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난 5월 달까지인가요? 시장 최고의 선도주가 제일약품이었습니다. 제일약품이 다시 반등을 하는 듯한 분위기. 또 JW 중해제약 별다른 조정도 없이 바로 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 또 단순 저가 재료 인기주도 급등을 하고 있죠. 뭐 서울제약 들었지만 HLB 생명 계속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뭐 지수가 어떤 한계를 보였을 때 항상 그랬듯이 이러한 제약주들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교적 공통된 현재 시장 분위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들이 추세적으로 낙폭과대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문제가 됐던, 부담이 됐던 밸류 문제가 상당히 경감됐다는 것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30비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또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연계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할지라도 4분기 때부터는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또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기관들 그 기반, 그 기조에는 바로 현재 액티브 펀드가 금년 들어 거의 4조 5조 원 가까운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할 수 없이 현재 중소형주 매수 기반이 흐트러진 그래서 매도를 한 그런 상태였다는 건데 지난 주말부터 현재 주식형 특히 액티브 펀드 쪽의 순매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현재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단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의 배경으로 작용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무조건 그전처럼 아주 강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 지난 5월 달까지 상당히 좋은 랠리, 당시 코스피 제약 업종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까지 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금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일반 개인들, 대중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제약주였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주체가 바로 개인들이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재 그에 따른 대기 매물들이 특히 펀드 환매 쪽으로 집중되면서 매물 압박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것을 추격하면서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낙폭과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큰 낙폭과대는 아닙니다. 현재
금년 고점 대비 6월 달에 고점이 나왔군요. 6월 달에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업종주 있습니다. 13.4% 정도 내려갔다는 건데요. 작년 고점 7월 달입니다. 작년 고점 7월 달 대비는 불과 4.5% 정도밖에 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점 대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진 섹터는 제약 섹터가 아니죠. 식음료 섹터입니다. 무려 30.7%나 제가 조금 반등 나왔어도 현재 고점 대비로 현재 오늘까지의 낙폭은 무려 30.7%나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는 반도 안 빠진 상태라는 것이 또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약주들이 바이오주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고점 대비로 여전히 마이너스 22.7%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고점 대비를 봤을 때 제약업종 중에서 불과 4.5%밖에 안 빠졌거든요. 또 한 가지 밸류 부담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는 특히 길러드 사이언스, 파이자 이런 그런 업체들을 보게 되면 평균적인 현재 밸류는 16배 내지 20배 정도, 평균 18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약업종 현재 약간 내려왔다고 치지만 최근에 약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30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제약주의 밸류가 높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적 변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내수도 약간 부진한 상태 하에서 수출도 현재 지난 상반기까지 약간, 작년이 좋았었죠. 작년 좋았었고요. 상반기도 약간 주춤하던 최근 들어 수출 증가율이 약간 주춤되는, 부진한, 증가되긴 해도 그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담은 이른바 한미약품 효과 때문에, 한미약품이 워낙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R&D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R&D가 결국 비용으로 환산이 됩니다. 비용 부담이 현실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수순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3분기 때부터 본격화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3분기, 4분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성과는 한참 뒤에 나오죠. 몇 년 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기관의 수입이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기관들 기본적인 현재 스탠스는 고밸류 종목을 가급적 피한다는 개념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